엘비스를 이제 기획사에서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쓸모없다. 그런 나는 즐길 수 느낌으로. 있기 때문에. 예. 한 번 사는 인생. 그렇죠. 열려. 어떤 리듬송이냐면 뭔가 뭐 구분 지을 수 없는 뭐 울부짖음 흐그 개 한 마리가 있는 것 같은데. Love me tender. 바이브가 있는데요? 좋아하셔도 될 것 같은데. 이브런트 최고. 네. 부장님 나이스. 그리고 부장님이 네, 안녕하세요. 팝송을 통해 영어를 배우는 잉글리싱이 시즌2로 새롭게 돌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낯선 얼굴이 앉아있습니다. 제 소개를 먼저 해야겠죠. 임시 계약직이나 야금야금 야망을 품고 있는 아나운서 오세혁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새 단장을 하게 된 시즌2 잉글리싱 푸니타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이에요. 네, 요즘 어떻게 지내셨어요? 이제 생방으로 가다가 별로 인기가 없었나 봐요. 그래서 잘려가지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닙니다. 네. 얼마나 기다린 시간인데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또 새로운 분이 또 앉아 계십니다. 박정호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박정우입니다. 네. 시즌2의 교수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어떤 역할을 좀 맡으실 건가요? 사실 아는 사람은 다 알죠. 경제학계의 가수 박정호. 오늘 노래도 부르시나요? 아닙니다. 준비돼 있나요? 농담입니다. 농담이고요. 네. 사실 우리 돈이 되는 영어가 영어뿐만 아니라 이제 경제적인 것도 배우게 되는 이제 컨텐츠인데, 네. 사실 요즘 가장 큰 비즈니스 모델 중에 하나가 컨텐츠 비즈니스잖아요. 그런데 이 좋은 어떻게 보면 팝, 여기 이제 팝의 산업을 바탕으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너무나도 많은데 그런 것들이 좀 미흡한 게 아닌가 싶어서 제가 자진해서 출연하고 싶다 얘기를 드렸고요. 사실은 이제 푸니타 선생님 노래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 싶어서. 그럼요. 네, 이 호강하고 봐야죠. 네. 감사합니다. 귀가 높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박 교수님의 어떤 역할들 팝 산업에 대해서도 좋은 시간 됐으면 좋겠고요. 사원 신나라 씨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좀 젊은 피를 담당해 볼까 해요. 그래서 젊은 피의 시선에서 이 노래나 이 가수는 어떤지 한번 솔직하게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 레전드 가수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 푸니타 쌤, 오늘 주인공이 누군가요? 오늘은 진짜 전 세계적으로 아시는 분일 것 같은데요. 전 세계적으로 우리 젊은 피 마키 신나라님도 아실 것 같지만 모를 수도 있어가지고 한번 누굴까요? 준비해 보았습니다. 바로 엘비스 프레슬리이죠. 락앤롤. 락앤롤 가수이죠. 근데 여기서 신나라 씨가 네. 아시나요? 알죠. 이름은 많이 이름은 들어봤고 안다. 이름과 구렛나루 그리고 맞아요. 독특한 의상 이런 스타일들 위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예. 노래는 아는 게 있나요? 노래는 딱 한 곡 알았어요. 그 뭐죠? Can't Help Falling in Love. 그거 한 곡만 알고 다른 노래들은 사실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아니에요. 들어보시면 다 맞아요. 알아요. 그럴 수가 없어요. 기대가 됩니다. 사실 저도 네. 이 세대가 이게 엘비스 프레슬리가 77년도인가 굉장히 오래전에 이제 돌아가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이후에 많은 시간이 흘렀고 저도 잘 모르는데 네. 저희 어머니께서 예전에는 그 직접 바로 듣지 못하잖아요. 시간차를 두고 AFK나 이런 라디오를 들으면 너무 멋있는 목소리의 가수가 있어서 너무 좋다 그랬는데 이미 막 돌아가시고 약간 그런 식으로 알고 계시더라고요. 저도 사실 제 세대, 제가 태어나기 바로 직전 세대의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가수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레파토리가 전 세계적으로 파장을 일으킨 가수이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팝의 비즈니스 차원에서도 많은 것들에 어떤 뭐 영향력을 미쳤던 분이기 때문에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궁금한 거는 푸니타 쌤이 미국에서 실제 네, 오래 사셨고, 네네. 물론 푸니타 쌤도 어리시지만 감사합니다. 이 엘비스 프레슬리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해요. 맞아요.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인물이 약간 역사적인 인물이어가지고 그래서 예를 들어 엘비스 프레슬리 막
마릴린 맨로, 오드리 헵번 같은 시대 아이콘 같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뭐 오늘 태어나신 분들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교과서에서도 나오는 인물이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배우는 거고. 엘비스 프레슬리가 그 태어난 연도가 35년이더라고요. 네네. 그게 지금 연예인으로 이제 이순재 씨랑 동갑이세요. 예. 근데 또 그렇네요. 일찍 돌아가셔서 네. 사실 엘비스. 더 안타깝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엘비스 프레슬리에 대한 어떤 일대기가 될 수도 있고 또 박 교수님께서 어떤 경제 산업 관련해서도 그리고 또 노래를 통해서 네. 우리가 영어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교수님께서 이 엘비스 프레슬리에 대해서 좀 정리하신 게 있다 그래서 네.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렇게 시대의 빅스타가 나오는 이유는요.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비즈니스를 할 때 가장 일반적인 그 작은 성공들은 어떻게 하냐면 나를 팔러 다니는 거예요. 직접. 네, 날 세일즈하는 거죠. 그런데 저런 시대의 빅스타들은 어떻게 되느냐면 자기 자신을 사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본인의 전혀 다른 거예요. 매력을 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저 괜찮아요. 저 좀 써주세요. 돌아다니면 이런 것으로 뜰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성공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시대적인 맥락, 시대적인 흐름을 잘 잡으면 네. 그 시대 정신을 대변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내가 다니지 않더라도 불러다 쓸 수가 있어요. 바로 엘비스 프레슬리가 그렇게 해서 성공한 대표적인 가수예요. 빅스타. 자, 저 사람이 이제 본격적으로 가수로 활동했던 시점이 50년대 초반입니다. 근데 이 50년대 초반은 언제라고 보면 되냐 전쟁이 하면 끝나고 얼마 안 된. 맞아요. 예. 전쟁이 끝나고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전쟁을 직접적으로 참여했던 사람과 그리고 전쟁을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전쟁 바깥에 있던 사람들 간의 가치관이 완벽하게 달라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동안에 전쟁에 참여할 때는 국가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국가는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모든 것들을 다 쏟아 부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개인들의 생각, 개인들의 자유, 그 다음에 자기 자신들의 어떤 뭐 가치관 이걸 다 되더라도. 눌러요. 맞아요. 예. 그래서 이걸 따라야 돼. 그러면서 그걸 무조건 강요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뭐 2차 세계대전 뭐 몇 개월 하고 끝난 것도 아니고 예. 몇 년 동안 되다 보니까 젊은 세대는 이 에너지가 응축된 거죠. 왜 내가 그걸 따라야 되는데 지금은 세상이 바뀌었는데 네. 난 그게 싫어 이런 응축된 에너지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에너지만 있다라고 해서 이게 비즈니스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에너지 플러스 구매력이 받쳐줘야 돼요. 근데 2차 세계대전 때 미국은 본토가 전혀 피해를 안 받았죠. 없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세계대전 이후로 가장 빠르게 급성장하고 가장 경제적으로 치고 나가는 나라가 미국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엄청난 자본력으로 이제 당연히 뭘 하게 됐습니까? 문화 예술에 대한 향유를 누리고 싶어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기성세대와는 우린 달라라는 가치관을 또 대변하는. 바로 그래서 미래 세대와 기성 세대가 전혀 다른 가치관의 차이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야 이런 움츠된 에너지를 뭔가 딱 수용해 줄 수 있는 빅스타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갈망하고 생각하면 있었군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찾아 헤맸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그 찾아 헤매는 과정에서 만난 사람이 엘비스 프레슬리입니다. 시대를 잘 타고난 거네요. 그렇죠. 본인이 시대를 잘 타고났고요.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저 슬라이드에서도 보여드리는데 미국 주류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가수로 탈바꿈됐다라고 돼 있죠. 네. 무슨 얘기냐? 처음 데뷔할 때는 미래 세대의 저항 정신까지는 아닌데 뭐 분출하고 싶은 에너지의 대변자였어요. 그런데 본인이 이제 뭐 작곡하시기 전인 예. 뭐 60년대 후반 그다음에 70년대까지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 미국의 가장 주류 사회 어떻게 보면 기성세대의 메시지를 대변하는 가수로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주류가 됐었고 주류가 돼버렸어요. 이제 그 얘기들을 좀 이제 오늘 해드리려고 합니다. 예. 자, 엘비스 프레슬리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고 있는데 사실 처음에 엘비스 프레슬리가 등장했을 때는 좀 약간 멸시받고 좀 대중이 처음에 받아들이기 좀 어려웠다고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저게 지금 엘비스의 가장 초창기 모습이에요. 네. 저때 이제 엘비스를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일단 엘비스를 이제 기획사에서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왜 그랬나요? 첫 번째는 저기 써 있는 것처럼 TV 시대에 부응하는 엔터테이너였기 때문이에요. 그때 이제 TV가 조금씩 대중화됐던 시기였나요? 맞습니다. 53년부터 이제 미국 각지의 지방 방송국이 설립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TV 수상기가 2,700만 대까지 육박할 정도로 TV가 이제 본격적으로 보급이 됐죠. 예. 그러고 났더니 당연히 생기는 게 뭐겠어요? 음악을 소비하는 방식이 바뀌었죠. 어떻게? 듣는 게 아니라 보는 걸로. 라디오가 아니라. 예. 그러면 보는 재미도 같이 줘야 되잖아요. 네. 보는 재미라는 건 일단 뭐다? 시각적으로 훌륭해야 돼요. 잘생겼어. 잘생겼어. 아우, 저 눈빛이 빠져들겠어요. 지금 봐도 되게 잘생겼죠. 진짜 섹시하지 않나요? 네. 꽃미남이죠. 옆에가 네. 네. 너무 잘생기셨는데요? 그리고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탈리아 놀러 가면 이탈리아 남성들은 눈으로 얘기한다. 찐해요. 거의 네. 또 집지도 잘생겼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네. 시대가 다른 게, 그러니까 제임스 딘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키도 짧고 별로 그렇게 보면은 막 잘생기지 않았나요? 것도 아닌 것 눈빛으로 아주 같지만 녹이는 그런 그래도 스타일. 그 시대에 통한 게 있었나 그 시대에. 봐요. 맞아요. 왜냐하면 이때가 벌써 말씀드렸다시피 전쟁이 끝나고 이제 여자들의 가치도 올라가고 그러면서도 내가 원하는 걸 뭔가 그래서 엘비스가 약간 그의 인물이 되는 것 같아요. 약간 그 틀에 조금 벗어나는 그런 아이돌이 되는 거죠. 그 전에 그 미남이라던가 이런 스타일 전형이 좀 달랐나 보네요. 그러면. 약간 배드보이 스타일이잖아요. 약간 나쁜 남자. 신사가 아닌.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실제 보면 비주얼적으로도 훌륭하지만 그냥 노래만 부르는 프랭크 시나트라 같은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 네. 율동이 장난이 아니에요. 다리를 가만히 두지 않더라고요. 네, 맞아요. 뭐 엉덩이 실룩실룩거리는 걸 네. 보면 지금도 그런 그게 예전에는 당시 되게 보수적인 집단에서는 너무 상스럽다 그래서 방송에서도 하반신 안 보여주고 상반신만 보여줬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네. 그 당시에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중요한 게 있어요. 그 당시에는 음악적으로도 백인 음악과 흑인 음악이 지금보다도 더더욱 뚜렷이 구별이 돼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 젊은 세대들이 그 당시 이제 주로 관심 있었던 건 굉장히 경쾌한 스윙 템포나 아니면 블루스한 그죠. 아니면 흑인의 음악 같은. 네, 네. 그런 락앤롤 베이스의 어떤 흑인 음악들을 되게 많이 즐겼었어요. 네. 그래서 엘비스 프레슬리의 초창기 곡들 중에는 당시 흑인들이 먼저 취입했던 그 앨범에 있었던 노래들을 자신의 스타일로 다시 재해석해서 부르는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배워보고 싶은 푸니타 선생님께 배워보고 싶은 노래는 하운독입니다. 하운더. 맞아요. 이 곡도 이 최초의 락앤롤 클래식 중 하나이긴 하지만 엘비스 프레슬리의 경력을 시작하고 그와 영원히 연관되어 있는 노래가 음반인데요. 너무 유명한 이 곡이죠. 그게 원곡이 아니에요. 네네네. 가장 유명한 버전이긴 하긴 하는데 네. 옛날에 빅마마란 가수가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빅마마가 있잖아요. 맞아요. 원조 빅마마 이제 흑인 분. 거기도 네 분인가요? 아니요, 한 거기도 명이에요. 여성분인가요? 정말 빅인가 보네요. 그냥 큰 마마, 큰 어머니. 데모. 네. 데모 같은 빅마마의 곡이었는데요. 네. 사실 하운드덕이라는 단어가 약간 슬랭이에요. 이제 흑인 분들의 슬랭이긴 한데. 하운드가 어떤 뜻인가요? 하운드덕은 뭐 사냥개. 상냥하는 사냥개. 개. 사냥개. 이긴 한데 이제 슬랭으로는 지글로이라는 단어이긴 하지만 제가 지글로는 여성의 약간 재정적 지원을 받는 약간 젊은 남자. 여성에게 지원받는 그렇죠. 남자. 맞아요. 제가 우리나라 말로 에스코트나. 번역을 해드리면 기둥서방이라고 부르죠. 오케이. 지글로이라는 지글로. 슬랭이었어요. 근데 이것도 약간 흑인 음악이기 때문에 이제 엘비스 프레슬리가 커버를 리메이크를 하면서 가사를 조금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게 하운드덕은 그의 의미를 이제 아예 없어지고 그냥 사냥개로 사냥개. 되는 거죠. 조금 더 백인 오디언스들한테 약간 더 익힐 수 있는 그런 가사로 바뀌었는데요. 사실 이게 가사를 보면 You ain't nothing but a hound dog crying all the time. 너는 단지 사냥개만은 아니다. ain't잖아. Ain't nothing. 너는 그냥 사냥개 뿐이다. crying 울고 부정이 아닌 거구나. 그렇죠. 울기만 하고 crying all the time.
Well, you ain't never caught a rabbit. 이제 사냥개면 이제 토끼도 잡아야 되는데 네. 쓸모 없는 거죠 이제. You ain't never caught a rabbit. You ain't no friend of mine. 나의 친구도 아니고. Dog is a man's best friend이라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네. 사람의 제일 친한 친구가 강아지. 강아지다. 개다. Man's best friend은 이제 dog이라는 거를 표현을 하는데 그게 하운드 dog이기 때문에 별 쓸모가 없는 거고 친구도 아니고 쓸데없는 사람이다. 그런 내용이에요. 아 나는 쓸데없는 사람이다라는 내용이라고요? 너는 쓸데없는 너는 사람. 그죠. 그러면 저게 유니까. 여자 입장에서 남자한테 하는 말이에요? 그렇죠. 원래는 여자가 너는 쓸모 없는 거다. 너 지글로 뭐 연하남 돈을 받는 연하남 에스코트 쓸모 없는 사람이다. 근데 가사 내용만 들으면 굉장히 슬픈 노래 같은데 굉장히 신나게 부르잖아요. 맞아요. 네. 약간 털털 털이 버리는 거죠. 그런 느낌. 쓸모 없다. 그런 나는 즐길 수 느낌으로. 있기 때문에. 예. 한 번 사는 인생. 그렇죠. 열려. 좀 기대해 보자. 약간 이런 느낌. 여기서 레빗을 잡아온다라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사냥개 같은 경우에는 네. 사냥을 하면 헌트를 하면서 뭔가를 잡아야 되잖아요. 네. 헌팅을 해야 되는데 이제 사냥개는 원래 그러니까 rabbit 또는 뭐 다람쥐, 토끼나 그런 거를 잡아야 되는데 그 역할도 안 하는 게 쓸모 없다. 소용이 없는 개, 강아지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여기까지 한번 하면 너는 단지 사냥개일 뿐이다. 늘 울어대는 네, 이런 맞아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너는 그래서 토끼도 잡을 잡지 수 없는, 못하는 무능한 그런 사냥개라는 의미고 그래서 너는 내 친구조차 못 된다. 아니, 그럴 수 없다. 이런 거군요. 맞아요. 다음 가사를 보면은 When they said you was high classed, well, that was just a lie. 그래 네가 상류층이라고 했어. 근데 그건 거짓말이었고 You ain't never caught a rabbit and you ain't no friend. 여기서- 반복되네요. 네, 반복이 되는 거죠. 토끼도 못 잡고 친구도 아닌 그런 존재야. 디스하는 노래이죠. 가사가 굉장히 직설적이고 네, 쓸모없는 사람인 것처럼 만들어버리는. 근데 이렇게 신나게 부르는. 맞아요. 엘비스가 이렇게 백인 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탤런트에다가 흑인적인 네. 어떤 뭐랄까 소울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영감 이걸 같이 가질 수 있었던 이유가 이 사람 출신지가 미시시피이기 때문에. 어느 지역인 건가요? 미시시피 여기는 당시에? 전통적인 남부에 농장들 많이 있는. 아, 그러다 보니까 흑인 비중이 북부 지역보다는 상대적으로 높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또 당연히 주변에서 있는 음악적 배경이라는 것도 흑인 음악을 아주 쉽게 접하고 흑인 음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죠. 자, 그러면 엘비스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런 거죠. 백인 고객층에게 어필할 수 있는 백인이자 시각적으로도 훌륭하고 퍼포먼스도 잘해요. 그런데 백인들이 그 당시 즐기고 싶은 음악의 어떻게 보면 대안은 흑인 음악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면 쉽게 보여드릴까 하다가 제가 밑에 있는 저 화면을 캡처해 온 건데 저 화면은 백투더 퓨처 아시네요. 네. 맞아요. 백투더 퓨처의 그 저 마이클 제이 폭스죠. 저 배우가 저 배우가 과거로 돌아갑니다. 어떻게 보면 그 엘비스 프레슬리 그 시절에요. 과거로 돌아가서 고등학교 졸업 파티에 이제 갑자기 가서 네. 거기에서 이제 기타를 메고 연주를 하고 노래를 한번 부르게 되는 에피소드를 보여주는 건데 저걸 자세히 보시면 그 당시 상황을 구현하기 위한 아주 적절한 장면들이 있죠. 자, 오른쪽은 저 밴드들의 노래에 맞춰서 흥겹게 춤추고 댄스하는 사람들은 전부 백인이죠. 그렇죠. 자, 그런데 저 마이클 제이 폭스 뒤에 뒤쪽에 있는 있는 사람들에는 밴드들은 누구예요? 다 흑인들이네요. 흑인이요.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 당시 백인의 젊은 계층들이 댄스 파티나 아니면 졸업 파티 때 듣고 싶은 음악의 주류는 흑인 음악이었던 흑인 음악이요. 지금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맞아요. 그렇죠. 그런가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TV라는 매체를 통해서 내가 만든 팝스타가 소비되게 만들려면 그게 음악만 좋으면 반밖에 소비가 안 되죠. 음악만 듣는 거예요. 그런데 TV에 나왔는데 그 사람이 나와 똑같은 내가 어떻게 보면 실제 좋아하거나 사귀어보고 싶은 마음이 드는 똑같은
백인이야. 예. 그러면서 핸섬하고 그러면 이거에 대한 딱인 가치는 거야. 최대한 극대화되겠죠. 그걸 딱 만족시킨 사람이 엘비스 엘비스 프레슬리였다. 프레슬리죠. 자, 그래서 그 엘비스를 발굴한 사람이 누구냐? 사무엘 필립스라는 저 지금 화면에서 보면 엘비스의 왼쪽에 있는 사람이에요. 예. 예, 저 사람인데 저 사람은 선 레코드사의 선 스튜디오라고 불리는 저 회사의 창립자인데 이 사람이 데뷔시킨 가수들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많아요. 누구 있나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엘비스, 그다음에 제리 리 루이스, 저 프로듀서인 사무엘도 그 시대 정신을 읽었어요. 뭐냐면 지금의 흑인 음악으로 뭔가 붐업을 시킬 스타를 찾아야 되고 그걸 알았다 해도 자기가 그거에 대한 정서적인 교감 아니면 만들 수 있는 어떤 뭐 네트워크나 능력이 없으면 구현을 못 하거든요. 네. 근데 사무엘도 고향이 어디냐? 1923년에 엘라바마에서 태어났어요. 아하. 이 엘라바마도 똑같이 남부 지역의 흑인 음악에 어떻게 보면 뭐라고 할까? 뿌리가 깊은. 그렇죠. 예. 예. 뭐 굉장히 브루스, 재즈 이런 걸로 유명한 곳이라고 해도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두 흑인 음악에 대해서 어렸을 때부터 많이 접하고 이해했던 이 두 사람이 의기투합하니 이거는 장사가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운독 같은 것을 백인 취향으로 약간 리메이크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적재적소해서 바꿔가지고 시장에 출시해서 뭐 쉽게 얘기해서 선 레코드사 설립자인 사무엘은 떼돈을 벌었고요. 자기는 초창기에 떼돈을 벌고 회사를 매각합니다. 예. 엘비스와 통째로 한꺼번에. 나는 이 정도 벌었으면 난 됐다. 끝낼게 더할 필요가 하고 없다. 이 통째로 엘비스와 이제 이 자기 레코드사를 넘기는데 큰 회사에 넘겼어요. 그런데 이 큰 회사니까 이제 엘비스를 완벽하게 슈퍼스타로 만들 수 있는 네트워크와 시스템과 기획력이 이제 뒷받침되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이 초창기 선 레코드사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 엘비스를 당시 미국의 주류가 바라봤던 시각이 있는데요. 뉴욕 타임즈의 기사 56년도 거를 캡처해서 왔는데 예. 저 푸니타님 한번 읽어주셨으면 네네. 감사하겠습니다. Mr. Presley has no discernible singing ability. His specialty is rhythm songs, which he renders in an undistinguished whine. 네, 뭐 간단히 번역해 드리면 프레슬리는 뭐 아주 특별한 구분지을 만한 싱잉 어빌리티 가창력이라고 번역하면 되겠죠. 네네. 가창력은 가지고 있지 없으나, 않은 애다. 네. 그의 특별함은 리듬송. 어떤 리듬송이냐면 뭔가 뭐 구분 지을 수 없는 뭐 울부짖음 있잖아요. 개 한 마리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죠 지금. 네. 여기가 하운드 더우가 적절하군요. 네, 이런 것들이나 하는 그런 리듬송일 뿐이지 뭐 가창력 이런 거 없어 이런 거죠. 실제 약간 발음이 뭉개지잖아요. 맞아요. 네. 사실 고등학교 때도 엘비스 프레슬리 그 콰이어에 있었거든요. 네. 근데 떨어졌대요. 왜냐면 별로 그렇게 약간 너무 독특한 목소리이기 때문에 콰이어는 약간 어울려서 부르는 그렇게 그런 관념이잖아요. 네, 네. 근데 엘비스 프레슬리는 이제 떨어졌대요. 합창 거기서 합창단 탈락이 같은, 한 거죠. 떨어졌다.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서 진짜 엘비스 프레슬리는 진짜 보컬리스트는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가수가 된 게 아무래도 그 패키지가 좋아가지고. 저는 아버님 때문에 엘비스 프레슬리 노래 하나 처음 들었던 기억이 나요. 럼미 텐더. 네. 그걸 준비하셨어요? 그거는 좀 되죠. 뭐 어떻게 바로 목소리를 되나요? 중간에 또 한번 듣고 굵게 갈까요? 해가지고 오케이, 오케이. Love me tender. 되죠. 바이브가 있는데요. 더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이브라도 최고. 네. 부장님 나이샤. 그리고 부장님이 또 앨범을 내신 또 이력이 맞아요. 있어요. 경제계 가수. 아니 잉글리싱 시즌 2에 들어오신 게 이런 거 알려주는 거 사실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노래 이런 거를 좀 욕심 저희 뭐 부르신 거 아닌가? 저희 업계 선배님들 얘기하려고 뭔가 업계 선배님. 예. 그래서 맨 마지막 거만 한번 같이 봐주시면요. but 네. 그쪽에만 But that's hardly any reason why he should be billed as a vocalist. 아주 뉴욕타임즈에서 악담을 했죠. 그래서 이상의 이유로 우리가 그를 보컬리스트로 봐야 될 어떠한 이유도 찾기가 어렵다라는 비판 겁니다. 기사였네, 예. 결국? 결국 위에는 그냥 엉덩이 흔들면서 제스처 치고 쇼 비즈니스에 대한 적합한 사람이지 진짜 가수 어떤 역량 있는 어떤 예술가 이렇게 볼 수는 없다. 이렇게 정말 악담을 한 거죠. 이거 대중들의 인식
또 이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아니죠. 예. 미국의 주류 언론이 주류는 그렇게 평가했다는 거죠. 바라봤다.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약간 호불호가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나 엘비스 프레슬리 같은 경우는 너무 독특한 그런 이미지가 있어가지고 완전 네. 뿅 가는 그런 사람들의 반면에는 쟤 왜 저래 같은 느낌인 사람이 개인적으로 있는 저 것 같아요. 충격적이었던 영상이 있었는데 네네. 엘비스 프레슬리가 한 70년대 초반에 공연을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여성 관객과 뽀뽀를 하는 거예요. 아하. 뽀뽀해주고 노래 부르고 그럼 좋아하죠. 와. 또 뽀뽀해주고 보고 오, 충격을 받아서 야. 아니 그때 당시 이런 문화가 있단 말이야. 그쵸. 네. 약간 이런 것도 약간 쇼맨십이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팬들은 엄청 좋아하겠다 싶었는데 완전. 보수적인 혹은 부모님이라던가 어르신들은 저놈 저거 뭐 하는 거야. 나쁜 놈. 이렇게 볼 수도 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맞아요. 들었어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게 팬들이 다가와 주면 안아주고 그런 게 쇼맨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마이클 잭슨 같은 분들을 보면은 이제 팬들이 완전 약간 크레이지로 기절하고 막, 기절하고 막 무대에 올라가고 네. 하는데 반겨주잖아요. 그거를 보면서 역시 마이클 잭슨, 역시 엘비스 그런 월드스타도 팬들이 오면 이제 반겨주는 게 그게 약간 월드스타의 매너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푸니타 선생님도 그러면 뭐 그런 팬들이 오면 다 반겨주고 안아주고 뽀뽀도 해주나요? 가능한가요? 요즘 팬들이 없어가지고 안주 네, 하나 푸니타 팬님들 들으셨죠? 네, 들으셨죠? 안아주고 계신답니다. 반겨주고. 참고하세요. 뽀뽀까지 가능하답니다. 저는 이 기사를 읽는데 네. 사실 퍼포먼스로 유명해진 가수 하면은 박진영 씨가 있는데 사실 어. 저희 세대에서는 박진영 씨도 있지만 GD가 생각나기도 해요. G드래곤. 네. 그렇죠. 네. 박진영도 어떻게 보면 비닐 옷 입고 돌아다니다 방송 정지도 먹고 그 다음에 청와대 방문했었을 때도 단정한 옷차림이 아닌 뭐 약간 망사 옷을 입고 갔다가 한번 네. 이슈가 된 적이 있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그분들은 자신의 가치관과 철학을 보여준 거일 수도 있는데 어떤 측면에서 쇼 비즈니스 측면에서는 그게 또 한 번에 이게 인구에 회자되는 걸로 홍보 효과가 있는 게 있고 맞아요. 그리고 그런 기성세대의 문화에 대한 내 대신 저항을 해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더욱더 나와 같은 가치를 공유하는 동질감 사람이라는 같은 거. 인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진짜 그 엘비스 프레슬리도 그 당시에 큰 이슈가 있는 게 있었었는데요.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네. 에드 설리번 쇼라는 게 있어요. 미국에서는 뭐 70년대까지 정말 유명했던 토크쇼죠. 저기 지금 담배 피고 계신 분이 에드 설리번이라는 분이신데요. 진행자분요. 예, 뭐 엘비스는 에드 설리번 쇼에 출연한 지가 몇 해가 되죠. 저런 슈퍼스타는. 근데 초창기에는 바로 저 왼쪽 화면. 아까 우리 오 알바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말바처럼. 네. 에드 설리번 쇼에서 지적이 있었던 거예요. 야, 제가 엉덩이 흔드는 거는 이거는 보여주면 안 된다? 방송 불가야. 아. 이거는 나중에 시청자들한테 욕 먹어. 그래서 노래 부르거나 저렇게 기타를 치고 흥겹게 할 때는 상체만 화면에 잡아라. 저 라고 장면이군요. 했던 거죠. 예. 물론 에드 설리번 쇼에 나중에 나갈 때는 풀리 다 보여줬죠. 이제 뭐 인정받았을 슈퍼스타니까. 때는. 예. 그래서 그렇게 엘비스의 초창기가 흘러갔는데요. 자, 그런데 진짜 제가 이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오늘 푸니타 앞에서 제가 공자 앞에서 문자 쓰면 안 되는데 아까 초창기 엘비스가 어떻게 보면 기성세대에 저항하기 위한 시대 정신, 젊은이들의 응출된 에너지를 분출한다고 했었잖아요. 네. 그런데 실제 젊은이들의 응출된 에너지를 분출하는 어떻게 보면 엔터테이너들을 저는 두 가지로 분류해요.